이 광고가 일본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스트리밍 차트 100에 입성을 했고 그 다음 주에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음악 트레이너 가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 시부야나 그 신주쿠 메인 스트리트에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마세님의 나이트 댄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이마세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마세님은 일본에서 10대에서 조금 알려진 신인 아티스트 그런 급이에요. 틱톡에서 그분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곡들이 좀 많았지만 막 히트곡이라고 할 정도 곡은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틱톡 순위에서는 높았지만 전체 스트리밍 순위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같이 틱톡에서 인기를 얻어서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향수라는 곡, 아니면은 타니 유우키님이나 샤오시독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트 댄서는 그 중에서도 주목받았던 곡도 아니었어요. 그 발매 당시 그때 틱톡 순위 1주, 2주 정도 이렇게 높게 됐었던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 2주 정도 그런 댄스 챌린지가 잠깐 진행되었다가 끝났었던 이 곡이 한국에서는 지금 길게 데이트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세님은 당연히 한국 활동에 집중을 했었고요. 4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활동을 한 이후에야 이제 일본의 소식이 전달이 되어서 지금 일본에서 인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나이트 댄서는 일본 스트리밍 차트 100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이제 저번 달에 처음으로 차트에 올라가더니 한 번에 30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마세님의 신곡도 차트 100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요 현상을 보면서 재밌는 점은 이마세님이 유니버셜 뮤직 소속이에요. 여기에 마케팅 전략을 보면서 좀 흥미를 가졌어요. 보통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반응이 와도 실제로 한국에 진출하는 것에 큰 시간이 걸려요. 특히 이런 큰 레이블 소속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회사의 그 덩치가 너무 크고 리스크를 감수하기 좀 싫어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런 거를 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실무자분들은 그냥 기존에 해오던 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서는 좋은 대우와 월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회사가 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공무원 같은 느낌인 건데요. 괜히 나서서 본인이 일을 만들었다가 뭐 실패를 해서 이제 좌천당하거나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일본은 우리랑 시스템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 개의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티스트의 대부분의 권리를 계약을 해요. 이제까지 뭐 유통은 유통회사가 있지만 요즘에는 큰 회사들이 본인이 유통회사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약은 소속사, 그리고 음원 유통은 레이블, 콘서트는 콘서트 기획사가 따로 하고 있고, 초상권은 출판사,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권리들을 각자 다른 회사들이 따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각자 큰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아티스트들은 한국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러 오게 되면 이 모든 회사에서 각자 직원들을 2-3명씩 파견을 하기 때문에 한 30-40명의 스태프들이 오게 돼요. 근데 한국 가수라면은 그 회사에서 한 5명 정도 스태프들이 붙으면 끝인데, 해외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일본 가수들이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라도 한국에 오기가 힘들어. 이 4-5개의 회사가 다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맛에는 반응이 오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활동도 다른 일본 가수들과 다르게 매우 스마트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중심으로 큰 NG 없이 활동을 했어요. 보통 다른 일본 가수들은 여러 개의 회사가 각자 권리를 따지고 있으니까 아티스트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 각자 회사들의 NG 사항을 하나씩 말하면 NG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마세님의 이런 스피드하고 스마트한 진행이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가수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일본 인기 가수를 만들어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이마세님이 일본에서 인지도가 적으니까 할 수 있는 행보였기도 한데요. 어쨌든 근데 이번엔 반대로,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더 활동하기 힘든 게 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 콘서트를 열거나 더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또 일본에서 뭐 붐을 만들어서 또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마세님은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퐁당퐁당.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그럼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낮으니까 이제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이마세님의 지금 일본 컴백 전략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본 이마세님의 나이트 댄서의 일본 광고를 보면
영상에 사용되는 그 댄스 챌린지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그 배경은 다 한국이에요. 근데 광고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면은 세계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댄스 챌린지, 뭐 역사상 최고의 해외 기록, SNS 몇 억 회의 재생 기록 등 이런 나이트 댄서의 그런 기록을 지금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10대를 중심으로 K-팝에 대한 열풍이 대단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것이 주류는 아니고 전체로 보면은 작은 파이고 K-팝에 관심이 있는 팬들에게만 어필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마세님은 한국이라는 단어 대신 세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본의 일반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거죠. 광고에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에서 기록을 세운 이런 문구를 썼다면 한국과 K-팝에 관심이 없는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흥미를 잃었을 거예요. 이마세가 K-팝 아이돌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런 광고를 보면. 근데 한국에서 행해진 댄스 챌린지지만 그 영상 위에 세계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이것을 검색하고 찾아보게 만든 거예요. 이 광고가 일본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스트리밍 차트 100에 입성을 했고 그 다음 주에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돼 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아이돌 산업을 크게 일으켰던 분들이 지금 진짜 고령 제작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대부분 그 회사의 회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80, 뭐 적게는 50대, 50대에서 80대 분들이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고 빠르고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일본에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진행에. 그래서 이런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이미 이뤄놓은 게 많고 회사가 크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분들은 이 맛에 관심도 없고 유튜브나 틱톡은 본인들이 가진 저작권을 침해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최근에 뭐 스카이하이님이라든가 그런 젊고 새로운 제작자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본 대중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니스에서도 그 타키자와 부사장 지금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일본 대중들은 굉장히 새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그분들의 시스템조차 너무 옛날 시스템인데, 그러나 저는 지금의 일본 업계에서는 그런 스카이하이님 같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이뤄내야 되고 또 그들과 경쟁할 많은 새로운 제작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